저는 맛있는 창업 연구소의 이경태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주제는요, 올리원이 넘버원이다 이거예요. 제가 화두로 항상 갖고 떠들고 다니고 있는 얘기가 올리원이에요. 하나만 잘합시다. 다른 거 말고 하나 잘하기도 힘든데 왜 그렇게 많은 걸 하세요? 라고 제가 계속 화두를 던집니다. 내가 이것저것 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족발도 맛있게 해야 돼. 치킨도 맛있게 튀겨야 돼. 거기다 육개장도 맛있게 해야 돼. 다 골고루 잘하려니까 머리 다 빠지는 거예요. 마케팅의 2대 8의 법칙 별거 아닙니다. 20%의 상품이 80%의 매출을 일으켜준다. 여러분 식당도 가서 따져보시면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가게에 있는 메뉴, 주력 메뉴 한두 개가 전체를 다 끌고 가고 있어요. 내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 런칭하는가에 따라서 별거 아닌 평범한 메뉴가 굉장히 독특해집니다. 제가 그런 말씀도 가끔씩 드려요. 여러분 식당을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다면 그 식당은 굉장히 좋은 식당이에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한 문장. 우리 집은요 뭐 하나만 합니다. 잘합니다도 필요 없어요. 잘합니다의 단어는 누구 단어예요? 손님이 전달해 주는 단어예요. 내가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치킨을 먹고 싶을 때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는 개인 자영업이에요. 우리 집 이름은 나밖에 몰라요. 그럼 어떻게 싸우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메뉴판 하나를 어떻게 만드셔야 된다? 잘 만드셔야 된다? 틀린 거예요. 잘 만드실 수가 없어요. 메뉴가 여러 개인데 어떻게 잘 만드세요? 하나만 해서 파셔야 돼요. 배달도 하나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음식을 배달해서 먹고 싶을 때는 그 집이 생각나게 하셔야 돼요. 식당은요, 문제가 생기면 무릎 꿇고 빌 수라도 있어요. 손님 죄송해요. 뭐가 잘못 들어갔네요. 정말 죄송해요. 배달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배달은 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뭔가 손님하고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배달은 어떻게 돼요?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라는 얘기예요. 배달 음식을 준비하시면서 맛을 신경 안 쓰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신경 쓰세요. 다 신경 쓰는데 제대로 맛있게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무 많은 걸 해야 되니까.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복잡한 계산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산수를 잘 해보세요. 산수를. 34,000원짜리 팔아서 내가 15,000원이 남는다.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환경이 여기까지예요. 손님이 그것을 용납해 줄까요? 손님이 인정해 줄까요? 족발값 올랐다고 손님이 오케이 인정할게. 아 이거 배달 대행하니까 건당 3,000원 붙는 거 오케이 내가 인정해 줄게. 손님이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줘요. 주시는 건 본인 마음이에요. 근데 손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죠? 다시 재구매하지 않는다. 재구매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죠? 나는 점점 힘들어진다. 나는 점점 뭐에 의지해야 된다? 광고빨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고빨에. 10,000원이 남는다고 칠까요 그럼? 34,000원을 했는데 겨우 10,000원밖에 안 남아요. 겨우. 근데 10,000원만 남게 만들었더니 뭐라?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해서 전보다 시키는 빈도수가 늘었어요. 그 사람이 또 소개를 해갖고 안 먹던 사람도 시켜 먹어요. 그럼 누가 이기신 걸까요? 여러분이 이기신 거잖아요. 식당이 이긴 겁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 이경태라는 인간은 박리담회를 좋아하는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더 받으시면 돼요. 34,000원 갖고
재료비가 뭐 25,000원이 들어간다 치면은 더 받으세요. 더 받으시고 28,000원어치, 29,000원어치, 30,000원어치를 넣어주세요. 배달 가격을 짜실 때요. 1,000원, 2,000원, 2,000원, 3,000원 상대방하고 갭 차이를 두시면서 가격을 짜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조금이라도 싼 쪽에 사람들이 몰리는 심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거죠. 자, A와 B와 상황을 모를 때는 그 말이 맞아요. 사진 보니까 똑같은 사진이야. 그리고 보니까 똑같이 개인 브랜드예요. 그럴 때는 저 같아도 2, 3천 원 싼 이 족발집을 시킬 거예요. 근데 먹어봤더니 실망스러워. 그럼 다음에는 여기를 시킬까요? 안 시킬 수도 있어요. 이 집은 안 시키는 건 분명하지만 이 집도 안 시킬 수가 있어요. 배달 족발 34,000원이든 아니면 뭐 피자가 뭐 3만 원이든 손님이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면 지불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정말로 내 마진이 박하다. 재료비가 너무 올라가고 내 마진이 막하다 그러면은 가격을 더 올려 받으세요. 올려 받으신 걸요. 거기서 내 걸로 가져가지 마세요. 그냥 다 투입하세요. 손님한테 다시 돌려주세요. 무슨 얘기냐? 자, 2,500원짜리 라면이 있고요. 3,000원짜리 떡라면이 있어요. 500원 차이가 있죠. 그런데 손님은 떡라면보다는 일반 라면을 먹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봐도 이 떡 몇 개가 500원이라는 생각은 안 드니까 안 시켜 먹는 거예요. 떡라면을 팔면, 아니, 일반 라면을 2,500원에 팔아서 1,500원 남았다고 쳐요. 그럼 떡라면 3,000원짜리를 팔면 1,700원, 1,800원이 꼭 남아야 되나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걸 깨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떡라면 3,000원짜리를 팔아도요. 마찬가지로 1,500원의 이익이 나요. 나는 그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다른 집보다 사장님 가게에 떡라면을 더 많이 시킬 거예요. 일반 라면을 안 먹고 떡라면 위주로만 먹을 거예요. 지금 라면 자체가 팔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라면을 팔기 위해서 장사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장사의 포인트라는 게 별게 아니라니까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 우와 맛있다, 죽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집은 없어요. 대한민국 천지에. 아무리 유명한 셰프가 만들어서도 그런 음식 없어요. 항상 가성비란 걸 염두에 두고서 먹는 거예요. 5만 원을 주고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셰프가 만들었으니까 5만 원이래. 그래 줘. 방송에서 나온 놈이니까 내가 주기는 주는데 야 인간적으로 이게 무슨 5만 원이냐. 야 난 다음엔 안 올 거야. 그럼 끝이에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더 받아내시고 그 받은 것을 여러분이 갖지 말라는 것 뿐이에요. 그것만 해서 식당들을 훈수 두고 만져 줬더니 식당들이 다 잘 돼요. 왜? 경쟁력이 있잖아요. 저 집 부대찌개는 뭐가 달라도 달라. 푸짐해. 양 많이 줘. 재료가 좋아. 그럼 됐잖아요, 음식이. 재료 좋고 양 많이 주고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배달 음식 시킬 때 뭐 술 한 병 어쩌다가 시키는 경우 있고요. 뭐 음료수 추가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것을 일반 식당에서 파는 가격으로 달라고 하는 식당이 상당수죠. 상당수예요. 뭐 이유는 왜 그런지 알아요. 왜냐면 그 매출도 내가 잡아야 되니까. 가정용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업소용을 받아서 업소용을 갖다 주는 거니까 내 매출에 잡히거든요. 그래서 싸게 팔 수는 없지만 싸게 팔 수 없다라는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중요한 건 뭔가를 생각을 해야죠. 내가 음식을 배달하는 게 주업이냐 술을 배달하는 게 주업이냐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술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 매출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있으면 단지 조금 더 좋은 것. 이것으로 뭔가 손님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바꾸시면은 그것도 상당한 마케팅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가 있어요. 쿠폰을 왜 주실까요? 왜 10번에 한 번 공짜를 주실까요? 그때그때 10% 할인해 주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때그때 10% 할인을 해주면은 그 손님은 다음에 재방문으로 재구매로 이어지지 않아요.
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쿠폰이라는 뭔가에 적립이 된다라는 그 내용을 남겨놓으시면, 여지를 남겨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또 거기에 목숨 걸고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기왕이면, 야, 기왕이면 시켜 먹던 데도 시켜 먹자. 왜? 여기 시키나 저기 시키나 거기서 거기가 도찐 개찐인데 뭐 아무 데나 시키면 어때? 야, 쿠폰 많은데 시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물 나는 얘기예요. 내 음식이 맛있어서 시켜야 되는데, 내 음식이 가치가 있어서 시켜야 되는데, 손님이 그래. 야, 쿠폰 많이 모아진데 시켜. 그럼 나는 배달 광고 뭐하러 해요? 책자 광고, 전단지 왜 뿌려요, 힘들게? 눈물 나는 얘기예요. 하지만 남들 다 하니까 안 할 수 없어요. 하셔야 돼요. 10번에 한 번 주셔야 돼요. 안 주시면 거기 또 안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그거예요. 10번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10번까지 우리 집을 이용해 왔어. 대단한 손님이에요. 대단한 손님. 그 손님을 대부분 어떻게 해요? 10번에서 끝내버려요. 어떻게 끝내요? 빨간 날은 안 해준다고 그러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빨간 날. 식구들이 모여있는 날은 안 준대요. 내가 바쁘니까. 그럼 그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식구가 없을 때, 아빠가 없는 평일에 시키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다음에 여기 이제 다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 집 절대 시키지 마. 10번까지 왔으면 그 손님은 얼마나 내 집에 대해서, 내 음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번 가게 하고 30번 가게 해야 되잖아요. 10번을 찍은 사람한테는 새로운 쿠폰을 주셔야죠. 이제 20번을 달릴 만한 동기부여를 주셔야 되는데 똑같아. 10번 끝났으면 다시 원점부터 시작이야.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안 달리고 싶은 거예요. 야, 한 번 갔으면 됐지 뭐 또 가. 더 갈 필요 없어. 내가 배달을 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정해져 있지만 내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그거 하나 갖고서, 그 배달 음식 하나 갖고서 1등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보다 매출 2배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배달 음식을 꼭 군산에서 시켜 먹어야 되나요? 택배로 보내주세요. 꼭 이래야 되나요? 안 그러셔도 돼요. 동네 1등만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하루에 몇 개 배달 나가세요? 50개, 60개 나가실 거 아니에요. 거기다 공 하나 더 붙이는 건 너무 큰 꿈이고, 곱하기 2 정도만 하셔도, 곱하기 2만 하셔도 훨씬 더 매일매일 출근하는 재미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 집은 이거를 제일 잘하는 집이에요. 이 음식 하나 배달로는 우리 동네에서 제가 감히 1등이라고 자부합니다. 왜 그런지는 드셔보신 분 알아요. 값은 좀 비쌉니다. 하지만 그 값에서 제가 먹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손님을 위해서 다시 다 재투자를 했습니다. 라는 거죠. 손님은 먹고 나서의 마지막이 중요한 거죠. 메뉴판을 보면서 가격에 대해서 민감했던 마음은 마지막에 먹고 나서 눈녹도 사라지면요, 그 집을 또 가게 됩니다. 제발 좀 부디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오늘로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